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풍산입니다. 자, 풍산 최근 1년 동안 박스권에 좀 갇혀서 횡보를 이어왔지만 드디어 이번 달 들어서 박스권 상단 깨고 올라가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폭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향후 목표가 과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으며 익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 거래일에 이제 가장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이때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죠. 개인이 오히려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익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31%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치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 최근에 뭐 양호합니다. 5% 안쪽으로 굉장히 낮은 비중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자, 다만 대차장고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된다면 하락 시에 좀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다. 왜냐면 지금 공매도 대기 상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5천, 3조 5천, 4조 돌파. 자, 이때 잠깐 쉬어갔습니다. 재작년에. 그리고 4조 5천 다시 반등 시작, 5조 돌파하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도 꾸준한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폭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200, 3000 돌파. 자, 다시 2000으로 눌렸다가 횡보. 자, 3000 다시 돌파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단식 상승 느낌이고, 자, 엄청난 드라마틱한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향후 전망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부터의 영업이익 상승폭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순이익도 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좀 더 가파른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00에서 690 거의 700까지 올랐어요. 괜찮았고요. 2분기는 다만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선 상승하지만 전년 대비해선 좀 크게 눌리는 모습입니다. 1600에서 1000. 자,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각각 700에서 700 횡보, 4분기는 이제 기저 효과로 300에서 900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실적에서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변동도 없어요. 70에서 80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안정적입니다. 향후에도 비싼 수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5, 15. 자, 두 자릿수 진입을 했다가 다시 꺾였다가 올라가는 분위기. 자, 하지만 이제 뭐 계속해서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거의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땐 15 정도. 최근에도 나쁘지 않아요. 10에서 10 근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자, EPS 보겠습니다. 5천에서 8천. 자, 일단은 올해는 살짝 쉬어갔다가 내년부터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2,486원 올해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2.3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메리트는. 그래서 작년에는 5%대, 올해는 2.37%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3.27배, PBR은 1.2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고평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자, 실적과 재료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또 리포트도 나왔죠. 지금 뭐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다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싼 건 맞습니다. 아직도.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주가의 급등 배경 세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구리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 등에 따른 구리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가 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방산 업종의 주가 강세로 인해서 방산 부문에 대한 이런 사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부각된 점 역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은 국내 유일의 탄약 생산 업체고요.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다양한 탄약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탄약 수요 급증으로 방산 부문 실적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 또한 성장이 지속될 전망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자,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하면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할 전망입니다. 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역기저로 인해서 전년 대비는 좀 크게 눌리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세를 띠고 있고 그 배경으로는 본사 실적이 방산 부문 호조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민수 부문 실적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신동 부문 판매가에 적용되는 구리 가격이 2분기 평균 9,454달러로 전분기 대비 2.6% 상승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2분기 신동 부문 마진은 전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탱크가 현재 뭐 전 세계 곳곳에 팔렸기 때문에 소모품인 탄약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캐파 확대를 통해서 2025년부터 내수 시장의 성능 개선 제품 판매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사업은 국내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도 기반을 확대 중에 있는데요. 소모품의 특성상 이와 같은 스테디셀러로서 세계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편 이제 풍사는 유럽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풍사는 하반기 국내 155mm 포탄 설비 증설이 완료가 되면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해외 포탄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폴란드 등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호재만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부 리스크도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신규로는.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충분히 상승률 더 노려보셔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안전하게 보는 관점에서 반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14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가보다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증권가 지금 11만원에서 12만원대 보고 있거든요. 저는 14만원 좀 일단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자, 일단 충분히 여러분들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시되 그러면 익절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익절을 해 나가냐? 자, 일단 뭐 굉장히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절반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저는 한 30% 줄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본격적인 이제 비중 축소까지는 아니고 이제 살짝씩 줄여 나가는 정도. 그래서 이제 한 12만 원까지는 한 절반 줄여 놓을 것 같고요. 12만 원부터 14만 원까지는 또 나머지 절반 볼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비중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익절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로. 자, 그래서 최종은 14만 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